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해결해 드릴 텐데요. 자, 먼저 그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의혹들을 제가 좀 해결해 드릴 생각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사실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또 경제학 전공이다 보니까 경제학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은 해결해 드리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의혹입니다. 지금 이제 많이 뉴스가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현재 경제 상황과 지금 현재 주가하고 이 괴리감이 크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놓고 해석을 해보면, 사실 지난 그 3월 달로 한번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죠. 3월 달부터 해서 주가가 사실 2월 고점부터 해서 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이때 당시에 주가가 떨어졌는데 코로나19 사실 이 정도까지 주가가 떨어질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가는 더 떨어졌죠. 자, 이때도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이야?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졌고 결국은 코스피 지수는 1500포인트를 깨고 1400포인트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는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올라올 때 이미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정말 큰 이슈였구나.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것도 역시 한번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은 좋아질 게 없는데 왜 주가가 올라가? 그래서 주가는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종합주가지수의 경우에는 경기 선행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기 선행지표라는 건 경제, 앞으로 발생되는 그 경제에 미리 선반영돼서 움직인다는 거죠. 역시 주가가 하락할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코로나19 영향은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예상보다 더 많은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결국은 시장은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이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경기 동행지표였다면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주가는 경기 선행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제와 그 다음에 주가의 위치, 이 흐름은 당연히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혹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국내에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그래, 올라온 건 알겠어. 그렇다 치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데? 이 코로나19가 발생되고 나서 이 이후, 코로나19 이후의 후폭풍은 엄청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코로나19가 발병됐을 때 정부에서는 계속 돈을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돈을 계속 풀기 시작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을 풀어봐야 효과는 없다. 왜? 그 이유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질 않는데 어떻게 돈을 소비할 것이냐. 당연히 지금 돈을 푼다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생각을 해서 코로나19 이후의 후폭풍을 생각해 본다면 코로나19 이후는 어떤 상황일까요? 여전히 우리는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일까요? 코로나19 이후의 후폭풍이라는 건 결국은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뒤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갈 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한 가지, 돈을 풀어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물가예요. 돈을 만약에 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물가는 올라가게 되죠. 이걸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가 없는 그런 경제 상태라면 돈을 풀어서 해결하면 됩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있죠. 바로 디플레이션. 그 단어가 왜 생겼습니까? 유가가 급락하면서. 유가가 하락하면서 자연스럽게 상품 가치가 하락했고 그래서 돈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이 이제 디플레이션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풀어도 되는 경제 상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돈을 풀어도 사실 돈을 풀기가 힘든 구조 아니냐.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 달러가 바로 기축통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언제든 풀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 이후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돈을 푸는데
푸는 데 있어서 주저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도 역시 돈을 풀 수 있는 어느 정도 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여건이 없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 자,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국가입니다. 그리고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을 꼽자면 중국과 미국을 꼽을 수가 있겠죠. 미국이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소비는 발생이 되겠죠. 중국도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하면 소비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 소비는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 증가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너무 심각하게 지금 현재의 상황을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지수는요, 선행지표예요. 이런 부분들을 모두 반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너무 비관적이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너무 하게 되면요, 이 걱정병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정작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부터 계속 사도 된다, 사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말씀드렸죠. 지금 상황은요, 그냥 사서 올라가는 장세 그 시기는 지났고요. 이제는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찾아서 수익을 내야 되는 이 종목 장세가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역시 또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 경제적인 상황들 그리고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분위기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잡아드릴 테니까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도 역시 기회를 또다시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현재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현재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현재 혼자 내가 지금 이 종목 가져가도 될까?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